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드론 작전 사령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넬 1번입니다. 네. 먼저 부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드론사는 12.3 계엄 직후인 올해 1월 사령부 101대대 정찰 중대, 별칭 브라보 중대의 명칭을 1중대로 바꿨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통상 군에서는 비밀부대의 명칭이 공개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해 이미지 개선이 요구될 때 부대의 명칭을 바꿉니다. 향후 내부 조사 때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방첩사와 군사, 경찰 등으로 이루어진 조사단이 지난 1월 중순경 투입돼 조사를 벌였으나 성과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수상한 인사조치입니다. 무인기 침투 그대로 있습니다. 무인기 침투 관련자들은 올해 초 집중적으로 다른 부대로 보내거나 보직을 바꾸려 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대장과 중대장, 정작과장, 주임원사 등을 지난 1월 동시에 다른 부대로 보냈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작전 및 대응 능력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GCS 덮어쓰기입니다. GCS는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의 약자로 무인기를 지상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GCS 업데이트란 명목으로 덮어쓰기 작업을 하면 과거 비행 기록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또 12.3 계엄 직후 발생한 드론사의 컨테이너 화재 사건도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환풍기 누전 때문이라는 게 드론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 사진을 봤다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닥에서 위쪽으로 불길이 번졌다고 합니다. 환풍기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환풍기 누전이란 화재 원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컨테이너가 전소했을 때 했다면 당시 당직 근무자는 초기 대응 부실 사유로 중징계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에 포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전소된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넬 2번입니다. 이 밖에 경력금 지급 기록을 보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입마금 정황이 뚜렷합니다. 무인기를 날린 당일인 10월 8일 드론사뿐만 아니라 연합사와 공작사, 지작사, 합참작전본부 등에도 경력금을 지급했는데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알 수밖에 없는 부대들입니다. 이어 10월 23일에는 국군 심리전단에 11월 22일에는 합참정보본부에 경력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리전단은 전단지를 제공한 부대이고 합참정보본부는 15억 관저와 남포 등 북한의 심장부를 자극할 핵심 좌표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춘 부대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진실을 은폐하는 데 사용된 겁니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드론사는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리며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늦었지만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의 비전, 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임에도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병역 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에도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국방장관 공석이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제는 일방적인 파행을 유도한 겁니다. 안보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발목 잡기 형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보가 우려된다면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